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높은 기온으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한 일주일 됐죠? 벌써 이렇게 더워진 게. 근데 이 더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폭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며칠 있으면 입추입니다. 이제 여름이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조금만 참으시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기무사 문건과 관련돼 갖고 점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원래는 그 노회찬 원내대표의 얘기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시간도 지났고 또 많이 알려져서 다음 기회로 다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한번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라고 하죠. 기무사. 원래는 전두환 5060 시대 때는 그 보안사였습니다. 그리고 보안사 전에 박정희 시대 때도 물론 보안사였고요. 그 전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방첩대였죠. 국군 방첩대. 이 기무사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간첩 작전, 그리고 군대 내 불법, 비리 이런 걸 찾아내고 또 혹시나 군이 반란의 기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기무사가 계엄령 위수령 문건을 만든다는 것은 현행 법에도 없습니다. 원래 다 아시다시피 계엄령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이번에 기무사에서 나온 것은 기무사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한 회사로 얘기한다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가 있는 겁니다. 과장이 있는 거예요. 기무사는 바로 그 과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알기가 쉽겠습니다. 그 과가 사실은 그동안 박정희 시대부터 5060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소불위의 그런 아주 권력을 휘둘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툭 하면은 기무사에서 당신 뭐 잘못했지? 조사할 게 있어. 하고 별 4개짜리도 잡아갈 수 있는 게 기무사였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투병과 내지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야전사령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기무사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야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군인의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이 기무사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30년, 20년 이상의 그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무사 쪽에만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현장 내지는 야전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군인들을 잡아간다 내지는 뭐 좀 감시를 한다 그럴까 조금 뭔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이번 기무사의 이런 문건에는요, 탄핵 기각 시에 군을 동원해서 탱크와 장갑차 등으로 청와대, 국회,
각 언론사에 진주시키는 계획하고요.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를 서울하고 전국 각 지역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도 당시 그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기무사 장교들과 또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 문건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대비 문건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요즘 튀어나오는 사실들을 종합할 때요, 사실은 이게 실행 계획이 있었음을 짐작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만 해도 이건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문건대로 이 계엄이 만약 실행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5.16 군사쿠데타나 12.12 쿠데타 같은 그 헌정유린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 12월 12일 당시 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마음대로 체포하기 위해서 공관에 군을 보내고 총격전을 벌이고 사상자도 많이 났죠. 그 가운데 또 정 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 별 4개의 장성을 대통령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잡아간 겁니다.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죠. 이 문건, 따라서 이 기무사 문건은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12 사태는 결국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군에 의해 학살됐었고, 또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피해 역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이번에 있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는 더 나오고 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그러한 계엄령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근데 그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그런 기무사 장교 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이에 동조해갖고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건 참 황당함을 넘어서 진짜 분노까지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8월 3일이네요. 4일 전에 7월 말일 30일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성정체성까지 끄집어내면서 기무사 문건에 대한 불만을 던졌습니다. 당시 그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김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통화 내용 감청 사실을 폭로한 것을 꺼내면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임태훈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합니까? 시민단체 장일 뿐인데? 아니 무슨 뭐 나라의 뭐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좀 뭔가가 마치 그 군인권센터에서 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요,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해서 문제될 것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한국당의 원내사령탑이 기무사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를 폭로했던 군인권센터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다가 소장의 개인 성적 그 성정체성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조금 우리 흔한 말로 치사하다
라는 말을 나오게끔 하게 만듭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갔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하면서 원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 문건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 하고 엉뚱한 거 갖고 지금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요, 임태훈 소장이 성 정체성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은 군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발언이죠. 특히 요즘 젠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모르니까 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글쎄요. 그건 좀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문제도 부재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임 소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수자도 안아야 할 공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은 내란 공범이고 해산 대상이다. 아주 강하게 또 맞받아쳤죠.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 상관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헌법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이 개인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퍼붓는 것은 기무사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는 추잡하고 치졸한 정치적 모략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더 이상 기무사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독립수사단이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본질은 말입니다. 기무사 문건입니다. 계엄 문건입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어디까지 당시에 보고가 됐는지, 어디에서 지시를 했는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식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일에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기무사가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 진짜 그야말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의혹만. 뭐 증거가 되는 문건은 없고요. 그거 기무사에 있으니까 빨리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기무사가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상황을 짚어봤다. 하지만 계엄 내용 검토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이죠. 문재인 정권이 선제적으로 군을 무장해제하더니 이제는 아예 군을 문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벌거벗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 전체를 볼품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나. 군이 만신창이로 군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군을 내라는 문화 획책하는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며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려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드루킹 일당의 정치적 커넥션을 수사하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무사 문건 작성 유출 경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뭐 답이 없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김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옳다라고 박수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참 궁금합니다. 드루킹 특검과 기무사 개헌문건 비교할 때요, 어떤 사안이 더 위중한지는 이건 초등학생만 돼도 알만하고, 현 정부와 여당이 군을 매도하고 있다는 그 주장도요,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 약하냐?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무사에 대한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기무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했으니까요. 군이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시민을 사찰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개혁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김 원내대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기무사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청와대 대변인하고 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억지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국당의 기류가 기무사 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었다는 거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래놓고 문제가 이제 점점 논란이 확산되고 자꾸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군인권센터하고 그 청와대 대변인을 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별 문제 없다. 기무사 비밀 문건도 아니다.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바로 며칠 만에 그냥 바로 주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방부 수사단이 어젠가요? 오늘 발표를 했죠. 기무사 개헌 문건이 실행 계획이었음이 보여주는 USB, 삭제된 USB를 거의 복구를 해보니까 거의 실행 단계 준비까지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통상적 대비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당은 집권 시절에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한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 내지는 수혜자,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의 대응 문건 작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아니군요. 안규백 최고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던 2004년 문건과 군이 기무사 주도로 계엄을 시도해 군사반란과 쿠데타를 하려 한 2017년 문건은 같은 선상에 두고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한국당의 해석에 경악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분매 기자회견, 어제 분매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브리핑에서. 2004년 당시에는 뭐 위수령 계엄령 제목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양 당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은 분명히 당사자인 기무사에서도 없다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 문건을 공개하는데 좀 힘을 좀 쏟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또 그것도 한국당의 말이나 김 원내대표의 말을 믿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게 지금 나온 것처럼 그 당시 2004년도 문건도 한번 국방부 기무사가 내보이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의 기강관리과 반란 모의, 군 비리 척결, 대간첩 작전 등의 업무를 해야 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또 그 관련인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이런 데에서 불법 사찰을 하다가 급기야는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정치군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어보겠다라는 이거 좀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보루입니다. 하지만 과거 5.16과 12.12, 5.18로 이뤄지는 이 사건들로 인해서 군은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렸고요. 그 중심에는 보안사, 기무사가 있었으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이 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요. 기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정치군인들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지 군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한국당 구성원들 모르는 겁니까? 지나가는 시민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을 불신하고 있냐고. 기무사의 이런 잘못된 행태는요,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김 원내대표, 한국당 잘 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로요, 기무사는 본연의 업무로 거듭나야 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치권 좀 협치 뭐 이런 얘기 말만 하지 말고요. 이런 거는 군수사단에 맡겨서 결과를 보게 하고, 드루킹 사건은 마찬가지예요. 뭐 특검에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논평을 내든지 불만을 얘기하든지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중간중간에 자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국민들 더워 죽겠는데 짜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